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날 아무도 도희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윤희는 이 질문에 사로잡힌 채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감춰진 범죄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윤희의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도희가 남겨둔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던 중 그녀는 짧게 잘려나간 듯한 음성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흔한 통화 녹음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부분에 도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분명히 남아있었다. 황기찬, 제발 살려줘. 그 한 문장은 윤희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분명했고 기찬의 이름이 언급된 이상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윤희는 도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고 또 아들이 섣불리 복수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싶었다. 대신 모든 진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문제는 그녀가 상대해야 할 인물이 황기찬과 강세리라는 점이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엘리트 부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윤희가 그들에게 접근하려 하자 세리는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세리는 기찬의 옆을 지키며 모든 의혹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다. 특히 강재인의 어머니를 지목하며 도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그 여자의 질투와 분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희는 속으로 비웃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도희가 마지막 순간 기찬의 이름을 불렀겠는가? 황기찬은 겉으로는 침착한 듯 행동했지만 내심 흔들리고 있었다. 윤희가 집요하게 파고들수록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다. 그는 끊임없이 증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 말 자체가 곧 불안의 증거였다. 윤희는 그 순간 확신했다. 기찬은 거짓을 감추고 있었고 세리는 그 거짓을 함께 지키고 있었다. 이때 세리의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윤희에게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더럽히지 마세요.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라고 몰아붙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스며 있었다. 윤희는 오래전 도희가 세리로부터 받은 팔찌를 떠올렸다. 그 팔찌가 결국 도희를 향한 왜곡된 시선과 오해의 단초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불씨를 지핀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내 딸은 그렇게 외롭고 억울하게 죽지 않았어. 말싸움은 곧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세리는 윤희를 억누르려 했지만 윤희는 오히려 더 거칠게 저항하며 기찬을 향해 외쳤다. 넌 살인자야. 내 딸을 죽인 진짜 범인이 바로 너야. 기찬은 더는 부정할 힘조차 잃고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세리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기찬을 지켜야 한다는 광적인 집착이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끔찍한 선택으로 이어졌다. 세리는 윤희를 계단 쪽으로 밀쳤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남편을 위한 마지막 방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다. 윤희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이마에서 피가 솟구치며 의식을 잃었다. 기찬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세리를 바라보며 외쳤다.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세리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을 위해서야. 그녀가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한편 이 모든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도윤은 우연히 어머니의 가방을 계단 근처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도윤은 절망에 휩싸여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울부짖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과 며칠 전 어머니가 휴대폰 녹음을 어떻게 듣는 거니? 라며 물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어머니는 분명히 무언가를 듣고 혼자서 기찬을 찾아간 것이다. 이때 뜻밖의 목격자가 나타났다. 바로 어린 보람이었다. 그녀는 순진한 눈빛으로 도윤에게 속삭였다. 아저씨, 어제 할머니가 엄마 사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정의를 찾아줄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저씨를 찾으러 간 거예요. 도윤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의 말은 너무 순수했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제야 도윤은 깨달았다. 어머니가 들었던 녹음 속에는 도희의 마지막 외침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외침은 단순히 공포의 외침이 아니라 진짜 범인을 지목하는 절규였다.
황기찬의 이름이 분명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윤이 이 사실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윤희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녀의 상태는 위중했고 의사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성은 눈물을 흘리며 누나 제발 버텨줘.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절대 나 자신을 용서 못해라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윤희가 깨어난다면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세리와 기찬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기찬은 불안에 떨며 주저했지만 세리는 오히려 냉정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살려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파멸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윤희는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뇌 손상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지만 아직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윤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다. 눈앞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머릿속에서는 도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와 겹쳐졌다. 황기찬 제발 살려줘. 그 말이 도윤의 귓가에서 맴돌며 가슴을 죄어왔다. 하지만 도윤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과 혹여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편 황기찬과 세리는 병원 근처에서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찬은 손을 떨며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그 여자를 밀치지만 않았어도. 세리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윤희가 살아있으면 우리 인생은 끝이야. 내가 한 건 우리 둘 다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러나 기찬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세리를 향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을 협박하는 공범자의 얼굴에 가까웠다. 동시에 그는 자신 역시 더러운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윤희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녀가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윤은 기대와 불안을 안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알아보시겠어요? 윤희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도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윤희는 곧바로 고개를 돌리며 두려운 듯 속삭였다. 기찬이가 내 딸을.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희의 말은 단편적이고 흐릿했지만 도윤에게는 충분한 메시지였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진실이 바로 기찬이라는 것. 그러나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동시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윤희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빠르게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퍼졌고 결국 세리와 기찬의 귀에도 들어갔다. 세리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다. 그 여자가 다 기억해낸다면 우린 끝장이야.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처리할 거야. 기찬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아내가 자신보다 더 잔혹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았다. 세리를 막지 못한다면 자신 역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와중에 도윤은 우연히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어머니의 가방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메모였다. 도희의 휴대폰, 마지막 녹음 진실은 그 안에 있다. 도윤은 곧장 도희의 오래된 휴대폰을 켜서 파일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도희의 마지막 순간이 녹음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황기찬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파일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고 뒷부분은 삭제된 상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분명했다. 도윤은 갈등에 휩싸였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경찰에 넘기면 사건이 커지겠지만 증거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희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윤희는 아들에게 불안한 듯 속삭였다. 도윤아, 혹시라도 내가 다시 쓰러지면 내가 대신 진실을 밝혀야 해. 내 아버지처럼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내 누나와 날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했다. 그것은 단순히 모성의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들에게 진실을 이어주려는 마지막 다짐 같았다. 그러나 그 시각
세리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병원 내부에 누군가를 매수하여 윤희의 병실 상태를 감시하게 했고 심지어 약물 기록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뜻밖에도 세리의 배후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바로 YL그룹의 회장 강규철이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기찬과 세리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사건을 덮으라고 압박했다. 윤희의 추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다. 윤희가 기적처럼 눈을 떴을 때 도윤은 세상이 다시 밝아진 듯했다. 하지만 의사의 한마디가 그 빛을 순식간에 꺼트렸다. 환자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전후의 기억이 단절돼 있을 수 있어요. 충격이 크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도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켰다. 엄마, 괜찮아요. 다 잊으셔도 돼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결심이 피처럼 끓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차례다. 며칠 뒤 윤희는 여전히 도희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도희 언제 와? 내가 좋아하는 찻잔 꺼내놔야겠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윤은 가슴이 찢겨나갔다. 하지만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다짐했다. 엄마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내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놈들을 무너뜨리겠다. 도윤은 어머니의 가방에서 발견한 메모를 떠올렸다. 도희의 휴대폰, 마지막 녹음 진실은 그 안에 있다. 그는 전문가를 찾아가 지워진 파일을 복구했고 그 안에는 희미하게 기찬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조용히 해, 넌 몰라도 돼. 그리고 이어진 도희의 절규. 황기찬, 제발 살려줘. 파일은 불완전했지만 도윤에겐 충분했다. 그는 분노로 손을 떨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짓밟았구나. 황기찬, 끝까지 쫓아가서 무너뜨리겠다. 도윤은 곧장 황기찬의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에서 비밀리에 자료를 모으고 직원들을 만나 은밀히 대화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기찬은 YL그룹의 자금을 횡령했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세리와 함께 여러 사람을 매수하고 협박해왔다는 것. 도희의 죽음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희생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세리가 몰래 다니던 비밀 사무실에 잠입한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YL그룹 회장 강규철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다. 계약 파기, 자금 유출, 처리 완료. 그 문서에는 도희 사건이 처리라는 단어로 기록돼 있었다. 도윤은 치를 떨며 문서를 쥐었다. 이건 단순히 기찬과 세리만의 일이 아니야. YL그룹 전체가 얽혀 있어. 내 누나는 거대한 음모 속에서 희생당한 거야. 윤희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서 불안한 잠을 자고 있었다. 가끔 악몽을 꾸며 잠꼬대를 했다. 기찬 밀지 마, 도희. 도윤은 어머니의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엄마의 무의식이 이미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희는 눈을 뜨면 모든 걸 잊어버린 듯 다시 평온한 얼굴로 아들에게 물었다. 도희는 학교 갔니? 언제쯤 돌아올까? 도윤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더 단단히 다짐했다. 엄마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내가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 도윤은 기찬을 직접 찾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이 내 누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요. 지금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곧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때 당신이 잃게 될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목숨일 수도 있어요. 기찬은 억지로 비웃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세리는 곧장 도윤을 몰아세웠다. 허튼 소리 집어치워. 내 어머니도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 증거도 없으면서 우리를 모욕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하지만 도윤은 담담히 대꾸했다. 증거는 언젠가 나오게 돼요. 제 어머니가 기억을 찾는 순간 당신들은 끝장이에요.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다. 그의 추적을 이미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다. 바로 YL그룹 회장 강규철이었다. 그는 기찬과 세리를 불러 말했다. 도윤은 눈치 빠른 놈이야. 그냥 놔두면 우리를 위협할 거다. 이번엔 반드시 끝내라.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이 말은 도윤을 향한 새로운 죽음의 위협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윤희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황기찬과 세리를 무너뜨릴 방법을 고민했다. 정면으로 싸우기엔 힘이 턱없이 부족했다. YL그룹은 거대한 재벌이었고 그 권력은 정치와 언론까지 뻗어 있었다. 지금처럼 증거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맞붙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도윤은 깨달았다.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균열은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도윤은 세리와 기찬의 약점을 정조준했다. 그는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전략을 세웠다. 마침내 기찬의 회사 앞에서 기회를 잡은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세리 씨가 참 무섭죠. 당신을 위해서라며 사람을 밀어버린 그 손길. 과연 다음번엔 당신을 향하지 않을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도윤은 의도적으로 기찬의 가장 깊숙한 두려움을 찔러낸 것이었다. 기찬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억지로 입술을 다물었지만 심장 박동은 급격히 빨라졌다.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윤희가 계단 아래로 추락하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순간 세리가 보였던 광기 어린 눈빛. 내가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때 세리가 속삭였던 말이 떠오르자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다. 도윤의 말은 독처럼 기찬의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기찬은 세리를 바라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아내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지 아니면 필요 없는 순간에 자신마저 밀어버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기찬은 밤마다 세리를 곁에 두고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세리의 손길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상상을 하면 그것이 다정한 포옹이 아니라 차가운 밀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이내 몸을 움찔하며 눈을 떴고 그럴 때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세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조차 기찬에게는 위장된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정말 나를 지키려 했던 걸까? 아니면 윤희가 말한 대로 모든 걸 덮으려는 자신의 본능이었던 걸까? 의심은 끊임없이 증식했다. 회사에서도 기찬의 불안은 계속됐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건네는 세리의 손길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다. 도윤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기찬의 뇌리에 심어진 씨앗이었다. 이제 기찬은 더 이상 세리를 아내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자 언제든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차 기찬의 일상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기찬은 점점 더 세리를 곁에 두는 것이 불편해졌다. 그녀가 웃으며 다가올 때마다 기찬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고 싶어졌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재벌가의 이사이자 세리의 남편으로서 체면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여자가 정말 끝까지 내 편일까? 아니면 나를 배신할 날이 올까? 하는 불안이 그를 잠식해갔다. 도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손길이 당신을 향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저주처럼 기찬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어느 날 밤 세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기찬은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던 기찬은 낯선 번호와 잦은 통화 흔적을 발견했다. 상대는 회사 내부 직원이었지만 통화 시간과 횟수가 지나치게 잦았다. 단순한 업무일까? 아니면 나를 모르게 뭔가를 꾸미는 걸까? 의심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는 메시지 내용을 끝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처리, 안전, 문제 없음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기찬은 손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세리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기찬은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겉으로는 회사 관련 뒷조사를 부탁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세리의 사생활을 캐내기 위함이었다. 그는 탐정에게 짧게 지시했다. 아내의 행적을 알아봐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내뱉으며 기찬은 스스로를 혐오스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 며칠 후 탐정은 첫 보고서를 가져왔다. 보고서에는 세리가 회사 이외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묻어 있었고 상대는 YL그룹의 회장 비서였다. 보고서를 읽던 기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리가 왜 회장 측과 따로 접촉을 하는 거지?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회장에게 팔아넘기려는 건 아닐까?